오늘 시카고 대부분 지역에 오전 6시까지 겨울 기상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밤 사이 1에서 3인치의 눈이 쌓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5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습니다. 시카고의 여러 유명 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시카고 레스토랑 위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시카고뿐 아니라 교외 지역에 소재한 레스토랑 400여 곳 이상이 참여합니다. 지난 16일 프리스커 주지사와 라트프 전 시카고 시장 집 근처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두 사건 모두 이들 집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해 주목됩니다. 한울종합복지관이 내달 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마운트 프로스펙트 사무실에서 무료 설맞이 행사를 겸한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2024 전당대회를 오는 8월 민주당 텃밭인 시카고에서 개최합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지난 17일 시민주당 전당대회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심리할 예정인 연방 대법원에 그의 출마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육 현장에 생성형 인공지능 AI 도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새해 초 800개 가까운 인기 의약품의 가격을 올리며 연례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 15일까지 보름 동안 유명 비만 치료제들을 비롯해 널리 사용되는 775개 브랜드 약품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으로 유명하죠.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점포를 줄이고 직원을 대폭 감원하는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할인 식료품 소매점인 알디가 미국 내 모든 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어제 추락 및 붕괴 위험으로 50만 개 이상의 침대를 리콜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책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 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어제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오늘 오전 제법 쌓였죠. 시카고 지역 전체에 평균적으로 1에서 3인치의 눈이 측정되고 있는데요. 오전 출근길 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북서부 지역에는 호수 효과로 인해 눈내림이 더 집중된다고 하죠. 포토 카운티에는 오늘 정오까지, 라포르트 카운티에는 내일 오전 6시까지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포토 카운티에는 6에서 최대 12인치의 눈이 내리겠고, 라포르트 카운티에는 최대 18인치의 눈이 내려 고립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현재 우려되고 있는데요. 적설량은 때때로 시간당 2인치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카고 대부분 지역에도 오전 6시까지 겨울 기상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밤 사이 1에서 3인치 정도의 눈이 내린 것으로 현재 관측됩니다. 눈으로 인해서 지역의 많은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입니다.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눈은 오늘 오전 중 점차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자정쯤 찬 공기가 다시 유입되면서 토요일인 내일 오전 기온은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에서 25도 사이가 예보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5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일찍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전국의 학자금 대출자 7만 4천 명에 대한 대출 탕감을 추가 승인했다며 탕감 규모는 약 50억 달러라고 밝혔는데요. 대상자 중 약 4만 4천 명은 교사, 간호사, 소방관 및 기타 공공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개인입니다. 나머지 약 3만 명은 이른바 소득 중심 상환, IDR 계획과 관련한 대상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IDR 계획에 참여한 미국민들을 대상으로 20년 또는 25년간 대출을 갚으면 남은 대출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탕감해주는 정책을 시행해왔죠. 학자금 대출 탕감은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사안으로 2020년 대선 당시 내건 공약이기도 합니다. 교통부와 에너지부는 또 이날 배터리 비용 절감 등을 포함한 전기차 기술 개발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에 3억 2,500만 달러를 신규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의 여러 유명 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시카고 레스토랑 위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시카고뿐 아니라 교외 지역에 소재한 400여 개 이상의 레스토랑이 참여합니다. 전체 목록은 Choose Chicago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총 32개의 시카고 지역과 42개의 교외 지역을 대표하는 최초 참가자 51곳을 포함해 366개 레스토랑이 조인했습니다. 이 중에 60여 개의 레스토랑은 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Choose Chicago는 최근 발표를 통해 참여 레스토랑과 가격 등을 공개했죠. 17일간의 행사 예약과 메뉴는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브런치 또는 점심은 $25 또는 $42에서 $59 사이에 엄선된 멀티코스의 메뉴를 맛볼 수 있는데요. 음료와 세금 및 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위크는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됩니다. 미슐랭급 레스토랑 최대 20곳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베크와 블룸 플랜트 베이스드 키친, 무디텅, 카브라, 시라를 비롯해 2023 그린스타를 받은 데이스 등 인기 레스토랑과 다양한 카테고리의 여러 신규 업체들도 포함됩니다. 일리노이 레스토랑 협회 회장 겸 CEO 샘 포이아는 NBC5와 인터뷰에서 시카고 레스토랑 위크는 모든 지역 내 레스토랑의 열정과 활력을 반영한다며 모든 고객에게 도시 구석구석 맛집을 탐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Restaurant Week is all about encouraging people to go explore our amazing culinary options in our city, and it really is a boon during these times. 한편 최근 한 시카고 레딧 이용자가 잠재적인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한 최상의 딜을 소개한 스프레드 시트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죠. 최고의 $59 저녁 식사와 최고의 $42 저녁 식사, 최고의 브런치 등을 포함한 몇 가지 카테고리를 분류 소개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고 있는데요. reddit.com을 방문해 시카고 레스토랑 위크 2024 딜을 서치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6일 프리스커 주지사와 라이프 전 시카고 시장 집 근처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두 사건 모두 이들 집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해 주목됩니다. 이날 저녁 무장한 남성들이 골드커스트에서 약 20분 동안 3건의 강도와 차량 강탈을 저지른 가운데 이 중에 차량 강탈 사건이 프리스커 주지사 집 근처에서 벌어졌는데요. 사건은 에스터 스트리트에 있는 주지사 집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43분께 2명의 남성이 놀스에스터 1400블럭에서 41세 남성의 차량을 탈취하려 시도했습니다. 총을 꺼내 들고 차를 뺏었지만 범인들은 스틱 시프트 조작 방법을 알지 못해 차에서 내려 도망했다고 경찰은 밝혔는데요. 용의자들은 경찰에 체포돼 현재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날 오후 로건 스퀘어에 있는 로리 라이프 전 시장의 자택 건너편에서는 시카고 베테랑 경찰이 실수로 권총을 발사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시카고 경찰청 대변인은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오후 1시께 웨스트 라이트우드 3400블럭에서 주차된 개인 차량의 문틀에 의도치 않게 총을 발사했다고 밝힙니다. 이 경찰관이 왜 총기를 꺼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청 기록에 따르면 그는 올해 52세이며 19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입니다. 경찰이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로 판단돼 해당 경찰관은 계속 현장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올 종합복지관이 내달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마운트 프로스펙트 사무실에서 무료 설맞이 행사를 겸한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합니다. 손지선 사무총장을 연결해 행사 취지를 직접 들었는데요. 최근 북부 사무소에 유닛이 추가되면서 기존 프로그램들이 확장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지선 사무총장입니다.
2월 3일에 하늘종합복지관에서 이제 설날 맞이 겸 북부 오피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오픈하우스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의 전통 명절인 설날을 통해서 한국 패밀리 분들 그리고 또 외국인 분들 그 주변에 사시는 커뮤니티 멤버들이 좀 한국의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음식도 맛보고 또 여러 전통 놀이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요. 더불어서 한울을 잘 이용하지 않은 이런 우리 퍼플레이션 분들에게도 한울에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손 사무총장에 따르면 북부 사무소가 개설된 지는 20년째입니다. 두 개의 유닛에서 많은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해왔지만 참가자들의 수가 늘고 직원이 확충되면서 최근 유닛 하나를 추가한 건데요. 이에 따라 더 향상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날 참석자들은 새롭게 확장된 마운트 프로스펙트 사무소를 둘러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손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이제 그 새로 생기는 유닛으로 저희 오피스 직원분들이 옮기게 되실 거고요. 그 큰 홀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오픈 공간으로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이제 점심 프로그램 오시는 분들도 숫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양한 클래스들, 수업들, 또 교양 수업들 또는 여러 가지 영어 수업들, 또 건강교실들 프로그램을 좀 많이 더 확장해서 커뮤니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분들이 한울을 좀 더 편하게 찾으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리는 행사에서는 한국의 설날 전통을 체험하고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 K-팩의 멋진 공연을 감상하면서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맛보고 또 전통놀이를 즐기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새롭게 소개될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이제 건강 프로그램 일환으로 액티브 초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장자분들이 집에만 계시지 않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실 수 있도록 단전 호흡반, 에어로빅 교실, 그다음에 라인 댄스, 그리고 또 서예반,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각종 즐거운 시간 지내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 계획하고 있고요. 메모리 카페라는 프로그램 오랫동안 한울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치매 가족들 모임도 이 조금 더 확장된 공간에서 조금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한울 홈페이지 참가 신청 웹사이트에서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한울 측은 좌석이 한정돼 있으니 등록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합니다. 맛있는 설맞이 식사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이벤트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우리 북부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으시고 또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새 사무소 오피스 보시고 또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겠구나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한울 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와 시카고 사무소는 각각 2월 8일 오전 11시 30분과 11시 동시에 기존 수혜 연장자들을 대상으로 설날 특식을 제공합니다. 북부사무소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정보는 전화 847-439-5195로 연락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2024 전당대회를 오는 8월 민주당 텃밭인 시카고에서 개최합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는 지난 17일 시민주당 전당대회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로고를 공개하기도 했죠. 이 로고에는 개최 도시를 상징하는 시카고 바람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다운타운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공화당의 전당대회 개최지는 앞서 발표된 바와 같이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예정돼 있죠. 시카고 개최위원회 전무이사는 시카고가 대규모 행사를 주최하는 데 있어 결코 낯선 곳이 아니라며 원활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노동력과 인프라 또 잠재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건 1996년이 마지막으로 같은 장소인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렸는데요. 전당대회의 대규모 부대 행사는 매커믹 플레이스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천 명의 도시대표와 약 12,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대회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시위도 예상되고 있어 민주당 전국위원회 측은 시 관계당국과 안전계획을 조율하는 한편 비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 현장에 생성형 인공지능 AI 도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는 어제 챗 GPT 개발사 오픈AI와 협력하는 최초의 고등교육 기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학은 오픈AI와 공식 계약을 맺고 이 회사가 지난해 8월에 출시한 기업용 AI 도구 챗 GPT 엔터프라이즈를 학교에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 아직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학교 측은 다음 달부터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챗 GPT 엔터프라이즈의 혁신적인 활용 방안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습 증진, 혁신적인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 모색, 행정적인 조직 운영 절차의 간소화 등 3가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새해 초 800개에 가까운 인기 의약품의 가격을 올리며 연례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보름 동안 유명 비만 치료제들을 비롯해 널리 사용되는 775개 브랜드 약품의 가격이 올랐다고 보도합니다. 제약회사들은 중간값으로 4.5% 인상했지만 일부는 10%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간값 4.5% 인상은 지난해 12월 3.4%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인상이 연방정부가 의약품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조처를 마련하는 가운데 이뤄져 업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인상에서 눈에 띄는 것으로는 비만 치료제들로 쓰이는 덴마크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 미국 일라일릴리의 마운자로가 꼽힙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복용하는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의 가격은 한 달 분량 기준으로 거의 $970에 달해 3.5%가 올랐고 역시 체중 감량에 널리 사용되는 당뇨병 약물 마운자로는 한 달치가 약 $1,070로 4.5% 뛰었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으로 유명한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점포를 줄이고 직원을 대폭 감원하는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메이시스는 어제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직원 2,350명을 줄이고 매장 5곳을 폐쇄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했는데요. 이 같은 감원 규모는 계절적 임시고용을 제외한 전체 메이시스 인력의 3.5%에 해당합니다. 메이시스는 미 전역의 매장 500여 곳을 운영 중입니다. 할인 식료품 소매체인 알디가 미국 내 모든 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로써 알디는 일회용 비닐 쇼핑백을 사용하지 않는 최초의 미 주요 소매업체가 될 전망입니다. 알디는 몇 달 동안 매장에서 비닐봉투를 점진적으로 없앤 후 이번 달부터 결제 시 비닐봉투 옵션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제 고객은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직접 가져오거나 소매점 계산대에서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구매해야 합니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로 매년 유통되는 플라스틱 양이 약 900만 파운드 절약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모든 매장에서 천연 냉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가 어제 추락 및 붕괴 위험으로 50만 개 이상의 침대를 리콜했는데요. 이번 리콜은 약 52만 7,177개의 홈 디자인사가 제조한 로우 프로파일과 플랫폼 침대로 $100에서 $300 사이 가격에 팔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주로 월마트와 웨이페어, 오버스탁닷컴을 통해 2018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판매된 제품입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리콜된 침대는 사용 중에 부서지거나 처지거나 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홈디자인은 관련 사고 128건이 보고됐고 이 중에 36명이 부상했다고 밝힙니다. 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리콜 대상 침대를 사용 중이거나 구입한 경우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홈디자인에 문의해 슬랩과 측면 레일을 무료로 교체받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 지역에 따라 눈은 점차 멈추겠는데요.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체감 영하권의 매서운 날씨는 계속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2도, 밤 최저 9도, 토요일 내일 낮 최고 기온 14도, 밤 최저 0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9도, 습도는 76%, 바람은 북서풍이 14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